안녕하십니까. 쿠키뉴스 이기수 기자입니다. 스페셜 인터뷰 글로벌 명의 명클리닉 때문에 와 있는데요. 오늘 만나보실 선생님은 비뇨의학과 선생님이십니다. 앞으로 한 달 조금 넘게 사이에 비뇨의학과 특집을 하게 됩니다. 4차례 걸쳐서 3회에 걸쳐서 하게 되는데요. 오늘 첫 시간입니다. 첫 번째 다루는 시간은 주제는 신장암으로 정했습니다. 신장암 전문가 모셨습니다. 서울성모병원 비뇨의학과 홍성우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네. 수술도 꽤 많이 하신다고 들었어요. 연 한 1,500건 이 정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예, 요즘 비뇨기암 하면 대부분 환자들이 좀 생소하고 비뇨기도 암이 걸려 뭐 그런 경우가 많은데, 비뇨기암이 지금 국가암 등록 통계에 따르면 최근 한 10년 새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 3년 사이에 한 30%, 증가하고 네. 최근 10년 사이에는 80% 정도 증가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굉장히 가파르게 되면 그러면 암 발생 순위에서도 10위권 안에 진입했겠어요? 과거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전립선암이 가장 증가를 하고 있는데, 제가 레지던트를 하던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전립선암 수술을 하는 게 1년에 한 5건 정도? 그 정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전립선암 수술만 1년에 300~400건씩 하고 있고요. 전립선암은 과거에는 순위권 밖이었다가 지금은 한 4위 정도 하고 있고, 신장암은 남성암 한 8위 정도. 예, 그리고 여성암에서는 약 10위 정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광암도 남자암에 한 5위 정도 하기 때문에 10대 암 속에 전립선암, 신장암, 방광암 모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비뇨기암이 전부 다 10위권 안에 진입했군요. 맞습니다. 서구암이라고 보통 전립선암이라든가 이런 이 비뇨기암들이 서구암으로 분류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방광암 빼고. 예, 맞습니다. 방광암은 조금 좀 다른 성격인데 그렇게 이제 분류되는데 완전히 서구화됐다. 비뇨 생식기암 쪽도 발생 패턴이 서구화됐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 비뇨기암이 식생활 패턴이라든지 그런 것에 영향을 좀 많이 받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의 식생활이 점차 고지방식으로 서구화가 되면서 서구에서 많이 발생하던 그런 암들이 우리나라에도 점차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콩팥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되면 우리 몸의 모든 독소가 다시 나가지 못하고 쌓이게 되게서 요독증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런 요독증이라든가 모든 기능을 떨어뜨리는 여러 원인 중에 암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하나요? 신장은 말씀하신 것처럼 등 쪽에 이제 붙어 있는데 좌우 양쪽에 한 개씩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의 암이라든지 어떤 질환에 의해서 신장의 기능이 망가지거나 아니면 암으로 인해서 신장을 수술하거나 그런 경우에, 대개의 경우에 반대쪽 콩팥의 신장의 기능이 괜찮으면 살아가는데 큰 지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장에 어떤 질환이 생기거나 아니면 신장암으로 인해서 한쪽 신장을 수술하게 될 경우에는 신장 기능이 조금 떨어지면서, 만약에 그게 반대쪽 콩팥에도 신장암이 전이가 되거나 아니면 한쪽 건강한 신장에 병이 생겼는데 반대쪽 콩팥이 기능이 좀 부실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신장암으로 수술하게 되면 나중에는 결국에는 신부전에 빠져서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 심한 경우에는 남의 신장을 이식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빠질 수도 거의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이군요. 그렇게 되면. 실제로 환자를 이제 많이 만나보셨잖아요. 만나보시면 한쪽 암이 생긴 부분, 그런 암 환자, 신장암 환자의 경우 다른 쪽 신장이 대체로 건강한 편입니까? 아니면 좀 약한 편입니까? 그것도 좀 약화되어 있는 편입니까? 그거는 이제 신장암 환자에 따라서 다른 거라기보다는
이제 연세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이 신장암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이제 반대쪽에 신장이 아직 건강한 경우가 많고, 연세가 많이 드신 분한테 생긴 신장암의 경우에는 반대쪽도 역시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일반 암, 폐암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네. 흡연, 담배가 영향을 준다. 네. 그다음에 식생활에서도 너무 과식 잘 먹어가지고 기름진 거 먹어가지고 비만해졌거나 이런 것들이 영향이 있다고 그러는데 신장암도 똑같이 담배의 영향, 그다음에 비만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까? 방광암은 확실하게 받는다 그래요. 예, 맞습니다. 근데 신장암도 그런가요? 지금까지 그 역학조사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신장암도 역시 흡연, 비만, 고혈압 이런 환경적 요인들이 신장암의 발병률을 이제 높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흡연의 경우에는 신장암의 발병 위험률을 약 1.5배에서 2.5배 정도 높일 수 있다는 게 연구 결과로 밝혀졌고, 남자 신장암의 한 20-30%는 이 흡연과 관련이 돼 있고, 여성 신장암에서도 한 20% 정도는 흡연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먹는 것의 영향은 어떻습니까? 짜고 맵게 먹고 뭐 하는 그것도 해독기관이니까 다 해서 1차적으로 간하고 위에서 뭐 소화를 하겠지만 마지막에 거기서 또 골라야 되니까 신장에 일 부담을 주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짜게 맵거나 더 먹으면 싱겁게 먹는 것보다는 그럴 것 같아요. 아직 뭐 짜게 먹고 싱겁게 먹는 게 신장 기능에 대한 영향이 있다는 건 이제 밝혀졌는데, 이런 짜게 먹는 습관이 신장암을 일으키느냐, 이건 아직 명확하게 이제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그 짜게 먹는 그런 염분 이외에 지방을 많이 섭취하든지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이 지방 세포가 몸에 많아져서 이제 비만하게 되면 그런 몸에 여러 가지 물질들이 생산이 되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인슐린처럼 생긴 성장인자라는 이런 특수한 그런 물질들이 많이 생산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신장암이 더 잘 생긴다고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신장에 원래 병이 있으면, 예컨대 신부전증이라든가 사구체 신염이라든가 신낭종이라든가 이런 콩팥 질환이 있으면 암에 걸릴 위험성이 더 높아집니까, 아닙니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결론은 이제 높아진다입니다. 그래서 신장 질환에 의해서 이제 암이 생기는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는 않았는데요. 그런 신장에 질환이 있는 환자에서 신장암의 발병 위험률이 5배에서 20배, 또 어떤 질병의 경우에는 30배 가까이 증가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신장 질환들을 말씀드리자면, 이제 단순 신낭종이 있습니다. 신장에 물혹이 생긴 경우는 나이 드시면 대부분 물혹이 다 생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괜찮지만 약 1%에서 2% 정도에서는 그 신낭종도 암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만성 신부전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이 신부전 때문에 혈액투석을 오랫동안 받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결국에는 신장암의 발생할 확률이 이제 수십 배 증가를 하게 되고, 그리고 신장에 물혹이 하나가 아니고 양쪽 신장에 다발성 물혹이 생기는 그런 유전성 신질환이 있습니다. 이 신낭종, 이 질환의 경우에도 나중에 신장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역시 또 여력이 많은 장기인 만큼 간처럼 신장도 침묵의 장기로 또 비유가 되네요. 증상이 있어도 이상이 있어도 잘 나타내지 않는, 여간에서는 자기 능력을 숨기고 있는 이상이 있다는 거를, 그런 장기 같아요. 그래서 암이 생겨도 잘 위험 신호를 감지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신장암은 대체로 어떤 증상을 보일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신장암이 어느 정도 진행이 돼도 아무 증상이 없는 그 소리 없는 암이기 때문에 신장암을 진단하는 게 환자 스스로 자각하고 진단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그렇지만 신장암의 이제 대표적인 이제 3대 증상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소변이 빨갛게 나오는 그런 혈뇨, 그리고 배가 아픈 이제 복부 통증. 근데 배 중에서 이제 신장이 양쪽 옆구리가 있으니까 이제 옆구리 통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복부에 뭐가 안 만져지던 이제 혹 덩어리가 만져지는 경우, 종괴가 만져지고, 예, 예. 이 세 가지 경우가 이제 신장 특징적인 증상이에요. 세 가지 특징적인 예. 3대 증상이라고 하는데, 실제 이 증상들이 나타나는 빈도가 그렇게 높지 않고, 특히나 이 세 가지 증상이 다 나타나는 경우는 불과 10에서 15%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증상으로 신장암을 진단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미 증상이 나타나서 병원에 와서 검사를 해서 신장암 진단됐을 때는 이미 전이가 됐거나 아니면 너무 크기가 커져서 완치가 힘들거나 그런 경우가 많았었는데, 최근에는 건강검진이 많이 보급이 되고, 그리고 특히나 초음파 검사나 CT 검사를 다른 이유 때문에라도 이제 하다가 우연히 신장암이 발견된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주 초기에 발견이 가능하기 때문에 치료 효과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신장암은 다른 암보다 특히 조기 진단, 조기 치료가 필요한 그런 암입니다. 콩팥은 그 혈관 덩어리라 그래요. 네, 혈관이 맞습니다. 그렇게 예, 많이 발달해서 예. 그 수술하기도 까다롭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그 콩팥이, 신장이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기능이 피를 걸러서 우리 몸에 쌓여있는 노폐물 또는 여러 장기에서 생긴 이 대사산물들을 걸러내고, 그리고 소변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온몸의 피가 결국 신장으로 들어갔다가 나와야만 됩니다. 네. 그래서 신장은 거의 혈관 덩어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군요. 네. 신장암 절제 수술을 할 때 복강경보다 복강경만으로는 한계가 느끼니까, 네네. 복강경이라는 게 내시경이 일자형이니까 예. 구부러지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잘 구부러지는 로봇팔을 많이 활용한다고 들었어요. 적극적으로. 그 이유가 이제 그래서 접근하기가 접근 경로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런 측면이 다분히 있겠군요. 예, 그런 측면도 있고, 이제 기존 복강경 수술에 비해서 이제 로봇이 가진 굉장히 많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복강경 기구는 좌우로 회전 이렇게 하는 그런 운동과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운동, 이런 운동밖에 없지만 로봇 기구는 몸속에 들어갔을 때 복강경이 움직이는 그런 모든 운동 방향 이후에 사람 손처럼 이렇게 손목이 돌아가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관절 기능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몸속에 들어가서 사람 손보다 오히려 더 뛰어나게, 더 정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그리고 로봇 기구는 10배 정도 확대된 시야에서 수술할 수가 있습니다. 수술 시야가 굉장히 넓다? 예, 수술 시야가 10배 정도 확대된 시야고, 그리고 손떨림 방지 장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손떨림은 로봇 기기에서 보정을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미세한 수술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경제적 수준도 좋아지고 해서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건강검진은 복부 초음파 검사는 이제 뭐 거의 루틴하게 이제 받고, 그러니까 조기 검진, 조기 발견 기회가 높아졌어요. 많아졌어요. 스크린 검사 여과율이 80 내지 90%라고 하니까, 그렇다 그러면 일찍 발견되는 신장암 환자가 많아지고, 그만큼 치료율도 많이 향상됐겠어요. 옛날에 비해서. 네, 맞습니다. 뭐 조기 발견하면 거의 완치에 가깝다고 하니까 신장암 환자들의 완치율, 치료율은 어떻습니까? 생존율 같이 한번 소개해 주시죠. 예, 신장암 환자도 이제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어느 시기에 발견을 해서 치료를 했느냐가 그 생존율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조기에 발견했을 경우에는 이제 다른 암에 비해서 이제 생존율은 좀 높은 편입니다.
이제 갑상선암을 이제 제외를 하자면 이제 전립선암이나 이제 유방암 다음으로 약 세 번째로 전체적인 생존율이 높은 비교적 예후가 좋은 암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초기에 발견해서 치료를 했을 경우에는 완치율이 95% 이상으로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지만 이미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상태에서는 그 완치율이 한 5년 정도 그때까지 괜찮을 확률이 이제 한 70% 정도로 이제 떨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미 진단 당시에 다른 데로 전이가 돼 있다. 그런 경우에는 완치율이 툭 떨어져서 거의 한 1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신장암은 초기에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재발 위험을 막는다거나 그다음에 아예 처음부터 암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노력이나 하려면 어떤 것들을 조심해야 됩니까? 환자가 조심해야 될 것, 일반인이 조심해야 될 것 나눠서 설명 좀 해주시죠. 일반적으로 다 아시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짜게 먹지 말고 싱겁게 먹고, 그리고 균형 잡힌 영양 식사, 골고루 영양소를 이제 섭취해야 되고, 그리고 피해야 될 음식, 대표적인 게 지방질이 많은 음식, 탄 음식, 이제 그런 음식들은 조심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규칙적으로 운동을 해주시는 게 비만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다른 몸 신체 건강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암 예방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신장암으로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이런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건강한 생활 습관 이외에 정기적으로 그 재발 여부에 대한 검사를 해서 조기에 전이 또는 재발을 발견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신장 질환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 투석을 하시거나 아니면 신장 낭종이 있거나 아니면 가족 중에 신장암 환자가 있거나 이런 분들은 일반인보다 좀 더 자주 병원을 방문하셔서 검진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오늘 고맙습니다. 오늘은 신장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제일 해주고 싶은 말이 이거랍니다. 건강에 자신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너무 건강 자신만만하지 마라. 스스로 경계하고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암이 오고 또 자신만만해 하던 사람일수록 암의 병기가 훨씬 더 커서 손쓰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작은 것에도 수상하면 전문가와 상의해라. 이거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해 주신 홍성우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